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년 식사입니다. 지은이 마키타 젠지, 홍기니 이선희, 출판사는 이너북 라이프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37조 개가 넘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세포의 하나하나마다 쉴 새 없이 산소와 영양소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혈액과 혈관 덕분이다. 혈관의 노화에도 ACE가 큰 영향을 끼친다. 몸속의 수많은 혈관 중 특히 동맥이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지고 막히는 것이 노화의 원인이다. 혈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세포에 에너지 공급이 막히면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혈관 역시 피부처럼 콜라겐 섬유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단백질에 AGE가 쌓임으로써 혈관은 탄력과 생기를 잃고 무르고 딱딱해진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동맥경화의 진행에도 AGE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맥경화란 심장에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동맥의 혈관 내벽이 딱딱해지거나 두꺼워져 혈류가 정체된 상태를 말한다.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AGE다. 동물 체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여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다. 대식세포는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서 소화하여 그에 대항하는 면역 정보를 림프구에 전달한다.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과 AGE가 결합되면 이런 대식세포를 격퇴한다. 그 잔해가 동맥의 벽에 부풀어 오르듯이 부착된다. 벽에 붙은 덩어리는 점점 커져서 혈관의 내벽을 좁히거나 피덩어리가 되어 혈관을 막히게 한다. 즉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니고 AGE 하한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다면 되도록 원재료 그대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채소는 신선하다면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자. 두부도 연두부나 생두부 위에 약간의 양념만 살짝 얹은 상태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어패류도 튀김이나 조림은 피하고 생선회나 카르파초 등으로 먹자. 한국인이라면 회를 먹는 것에 거부감이 없으니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회를 죽이 끓여진다면 물에 살짝 데쳐서 약간의 양념만 더해보자. 육류도 회로 먹긴 하지만 모든 육류를 회로 먹을 수는 없다. 가열 온도와 시간을 생각해서 선택하자. 고온에서 굽거나 바비큐보다는 샤브샤브로 먹는 것이 좋다. 소고기의 경우 스테이크로 먹고 싶다면 되도록 조리 시간이 짧은 레어를 추천한다. 돼지고기는 돈가스나 구이보다 삶은 돼지고기인 수육을, 닭고기는 후라이드 치킨이나 닭갈비보다는 삼계탕을 먹도록 하자.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해 AGE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AGE를 억제하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특히 비타민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비타민 B군 중 특히 B1과 B6에는 AGE를 억제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임상 실험도 이루어졌을 정도로 이미 약에 가까운 효과를 보인다고 해도 될 것이다. 비타민 B1은 피곤하거나 어깨 결림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루 필요량은 남성이 1.4mg, 여성이 1.1mg이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다면 다리가 저리거나 붓고 온몸이 무기력해진다. 과거에 각기병이 유행했던 것도 비타민 B1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B1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돼지고기, 장어, 대구알, 현미, 메밀, 콩, 간, 닭고기 등이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를 탄다면 이런 식품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비타민 B6의 하루 필요량은 남성이 1.4mg, 여성이 1.2mg이다.
비타민 B6는 장내 세균의 합성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부족해질 일은 많지 않지만 항생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장내 환경이 나빠질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부족하게 되면 설염, 구내염, 구강염 등이 나타난다. 비타민 B6는 다양한 식품에 널리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소고기와 닭의 간, 굴, 꽁치, 바지락, 청어, 바나나, 마늘 등에 많이 있다. 비타민 B1을 섭취하면 식품에 있는 AGE 이상으로 생성되는 것을 강력히 예방해 준다고 한다. 또한 비타민 B6는 거친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젊음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다. 후생 노동성이 추천하는 비타민 B1과 B6 섭취량 이상을 매일 조금씩 먹는 것만으로도 피부나 혈액 속의 AGE의 양이 저하되었다는 실험 데이터도 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6는 강력하게 AGE를 억제시키므로 당뇨병 합병증의 치료약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비타민 B9는 수용성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했다면 소변으로 배출된다. 대량으로 섭취해도 체내에 남지 않는다. 식사 때마다 섭취하도록 신경 쓰자. 비타민 B9는 서로 도우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B9 모두를 함유한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항산화 물질이란 체내에서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의 총칭이다. 우리 몸속에서는 산화와 당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먼저 당화가 일어나면 동시에 산화도 진행된다. 40세 전후부터 체내에서 산화를 방지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식품으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서 기능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비타민 A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간이나 오징어, 계란, 버터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마늘이나 시금치 등의 녹황색 채소에도 베타카로틴 형태로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N이 세포막에 들어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벽 역할을 한다. 단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다. 동물성인 경우는 먹는 양에 신경 써야 한다. 식물성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변환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 오늘은 마키타 젠지 작가의 100년 식사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